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 같은 경우에는 1월달 다들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우리 지난주가 설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설날이 지나고 그리고 1월달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2월달에는 약간 다소 1월달에 대한 보상 심리 혹은 이제 설날 때 좀 약간 그 풀렸던 이 행복했던 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관성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약간 다시 잡고 2월 달에 뭘 해야 될지를 다시 정리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중학생들이 그때 시기별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 해요. 그래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 학년별로 과목별로 어떤 과업들을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인데, 제가 요 유튜브 하단에다가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PDF로 올려놓을 테니까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목별로 뭘 해야 될지 같은 경우에는 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학생 때 자기가 학년별로 기본적으로 그 학년에 해당하는 그런 과업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학년별로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뒤에 가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런 거를 물어보더라고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는 게 적당한지, 아니면 하루에 휴대폰을 얼마나 하는 게 적당한지, 이런 거를 물어보던데, 제가 그 학생한테 답변을 했던 거는 너가 목표하고 있는 대학이나 이런 진로 목표에 따라 가지고서 이러한 시간들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 그 예비 고3 친구였는데 요 의대를 이제 가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역전을 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이제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거 자기 전에 10분, 그리고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요 오전부터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윈터 캠프나 이런 거를 하면은 한 9시부터 10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공부를 하잖아요. 그 시간들을 전체 다 밀도 있게 가져가야 될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의 목표가 어딘지에 따라 가지고서 이러한 것들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중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이제 목표하고 있는 그런 진로에 따라 가지고서 해야 될 것들과 해야 되는 양들이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요새는 고등학교 선택도 자기의 진로와 입시에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서 앞으로 어떤 꿈을 이루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 플랜이나 해야 될 것들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올려놓는 거예요. 과학고를 가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학년 때마다 과업을 어느 정도를 끝내놓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만약에 과학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수학과학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중등 때 고등 과정을 거의 이제 끝내고 가니까 이러한 속도에 대한 좀 약간 점검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요 특목자사고들 가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학 때, 겨울방학 때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면은 자기가 다음 학기 때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지 좀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특목자사고 친구들은 좀 생각을 해주고요. 의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어떤 로드맵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요거는 보고 나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거기에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학생들마다 좀 이제 학습 플랜이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로 하는 학생들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떤 기준으로 써놓은 거냐면은 교육 특구 지역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의대를 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요 정도까지는 선행하고 학습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적어놓은 거니까, 네, 요거는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대는 이제 어떤 애들이 가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대가 요새 인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주변에 진짜 열심히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안정성을 높이고 의대를 가려면 이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 국제고에 가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국어, 그리고 토론, 말하기, 그리고 활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잘해야지만이 갈 수 있는 학교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방학 때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은 그냥 그 가이드가 되는 자료에 대한 설명이었다라고 보면은, 이제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방학 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과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독서 습관이 잘 잡혀 있어서 책에 양과 질이 풍부한데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후속 활동들까지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가가지고서 국어를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독서를 이 충실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휘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비문학을 풀 때도 어휘에 대해 가지고서 이 잘 몰라 가지고서 글을 잘못 파악해서 읽는 경우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하죠. 그 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 거기다가 그 글이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독해력까지, 이런 것들이 다 이 독서를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하는 것에서 오기 때문에 중학교 때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학습 중에 하나가 독서예요. 그래서 중1, 중2, 중3 때, 그러니까 방학 때는 좀 이제 가이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도 내가 독서를 안 했던 친구들도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자. 내가 독서를 좀 이제 열심히 하고 특목자사고까지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주에 한 권 정도는 읽어서 요 나중에 학생부에 기록할 준비를 하자, 이렇게 가이드를 하거든요. 중1, 중2, 중3 모두 다 독서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1시간 이상은, 만약에 1시간 정도의 집중력이 안 나온다 라고 하면은 뭐 30분으로 나눠 가지고서 4회에서 5회 정도 독서를 하는 걸 추천을 해요. 책은 고를 때 어떻게 고르는 게 제일 좋냐면은 이렇게 추천 도서 목록을 보는 것도 좋은데, 직접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한번 목차를 보는 거예요. 목차가 이제 재밌어 보이는 거.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탄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게임 쪽에 대한 산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서, 근데 책을 읽어본 적은 많지 않는데 독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비문학이라고 돼 있잖아요. 문학이 아닌 이런 산문을 읽는데 자기 관심 분야를 한번 읽어보자라고 해서 목차들을 읽어봤는데, 한 책이 게임을 할 때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그러니까 레벨업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쾌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퀘스트 같은 경우에도 적절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과금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아서 이 게임에 대한 만족도가 높도록 이제 기획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임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관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어떻게 캐릭터를 만들고 어떻게 레벨링을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이런 책을 딱 그 친구가 목차를 보자마자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읽고 싶다고 해가지고서 읽고 있는데 실제로 재밌게 읽고 있거든요. 자기의 진로랑 관련됐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재밌는 책들이 있어요. 뭐 식탁 위의 세계사, 뭐 재밌어서 밤새 읽는 뭐 과학 시리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책들부터 자기의 난이도에 맞춰서, 독서를 좀 많이 안 했던 친구들은 그러니까 만화책으로 돼 있는데 요 좀 학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든지, 그래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생 만화책, 원피스, 나루토 이런 거 말고 이 뭐 한국사나 역사나 뭐 먼 나라 이웃 나라 뭐 Y 이런 책도 아주 좋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앉아서 독서하는 좀 약간 습관을 길러봐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특목자사고를 노린다든지 내가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높은 독서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필독도서에 있는 막 뭐 정의란 무엇인가, 뭐 사피엔스, 이런 책까지도 도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독서 실력을 쌓아가야 돼요. 지금 뭐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제 서울대를 필두로 해서 지금 현재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 면접에 대한 강화, 학생부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독서로 대비가 가능하니, 그러니까 독서 능력, 독서 습관을 중학교 때 좀 꼭 길러줬으면 좋겠고, 요번 방학 때 그래서 만약에 1월 달에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2월 달에는 독서를 좀 세팅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 이 사이트들을 추천을 좀 해놨는데, 일단 도서관 가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이 예스24나 교보문고 같은 이 온라인 요 서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책들에 대한 이제 목차를 다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가서 이 분야별로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막 교보문고에 가면은 막 청소년들을 위한 뭐 추천 도서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예스24에서 또 가면은 베스트 카테고리에 청소년 파트, 거기 가면은 청소년이 읽기 좋은 그런 책들이 분류가 돼 있으니까 여기에 가서 책을 골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다, 나는 좀 약간 추천 도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다가 물고방이라고 치거나 책다세라고 치면은, 이게 이제 전국 이제 국어고사모임과 그냥 교사분들께서 요 학생들 난이도별, 분야별 추천 도서에 있는 거니까 요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이 독서를 세팅을 해도 돼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 중일이죠. 예비 중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중학교가 초등학교와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테스트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뭐 만약에 뭐 사립 다녔던 친구들은 뭐 테스트를 본 경우도 있겠지만, 이 중학교에 가서 테스트를 그냥 바로 보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테스트를 본다는 것 자체가 허들이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저는 이제 경험을 해보고 갈수록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테스트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요 무료로 돼 있는 데가 EBSI 사이트예요. 앞으로 이제 EBS 중등 사이트예요. EBS 중등이랑 EBSI 이런 사이트들은 이제 많이 활용하게 될 거니까 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뒤져보는 것도 추천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EBS의 기능은 EBS의 오른쪽 위에 보면은 AI 추천 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학기 단위로, 단원 단위로 시험지를 만들어 가지고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 중에 그래도 지금 이제 1월 달 동안에 중등 요 학습에 대한 것들에 대한 뭐 학원이 됐든 혼자서 이렇게 대비를 해보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진단평가라는 항목을 이용해서 요 과목별로 한번 진단평가를 봐보면은, 아, 내가 중학교 때 이런 시험을 보게 되겠구나,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방향성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어휘력이나 이제 독해력이 다소 이제 보충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것을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비문학이나 독해, 요 어휘에 관련된 거, 이런 책들이 그러니까 레벨별로 다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순마 주니어도, 빠작도, 뭐 중학 순특강도, 어휘가 문해력이다, 이런 책들이 요 학년별로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그 학년 때 배워야 될 교과서를 한번 봤는데, 내가 어휘라든지 이런, 아니면 이렇게 글들이 좀 약간 어렵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학년에 맞춰 가지고서 이런 독해책이나 어휘책을 풀어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레벨을 올리고 싶다, 입시에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5등급제로 뭐 바뀌었는데, 뭐 수능은 좀 9등급제여서 변별이 있다 라고 해서 요새 이렇게 막 수능 국어랑 뭐 수학, 영어 이제 이런 공부들을, 수능 공부를 좀 실력을 많이 올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이러면 좋다라는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중학교 때도 좀 고등 국어 수능 능력이 길러놓으면 좀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좀 약간 요 높은 학년에 대해서 길러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나보다 하나에서 2개 높은 그런 학년의 요 어휘랑 이 독해책, 이런 것들을 여기 보면 이렇게 1차가 다 있으니까 그 1차에 맞춰가지고 풀어보는 거 정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중학교 2학년은 좀 이제 도전해볼 만한 이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원래는 일반적으로 이 고등 모의고사, 그러니까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이제 학력평가를 우리가 모의고사라고 부르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 고등학교에 가가지고서 수능이랑 유사한 형태의 시험을 우리가 3월, 6월, 뭐 9월, 11월 이렇게 보는데, 이러한 시험에 최초에 보는 고1 3월 모의고사를 원래는 이렇게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좀 처음 접해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새는 이제 수능에 대한 좀 중요성, 국어 수능에 대한, 그렇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 1학년 거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도 되게 많은 추세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앞으로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이거는 이제 EBSI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EBSI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기출문제 파트에 가가지고서 한번 풀어보면서 감을 잡아보는 거를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여기 기능이 되게 많은데, 그 모의고사 풀 서비스 기능에 들어가면은 이 채점도 요 답을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해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 100분이라고 해서 내가 그 시험을 본 사람들 중에 밑에서부터 몇 %인지를 알려주는 게 있는데, 그게 100분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알려줘요.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국어를 봐서 입력을 했는데 99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나는 국어 기준으로 5일 3월 모의고사는 서울대까지 갈 수 있는 실력이구나, 이런 수치적인 거를 이제 확인하면서 내 점수가 높다고 하면은 좀 더 높은 목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수치적인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좀 약간 점수가 좀 약간 낮으면은, 이야, 내가 고등학교 가가지고서는 국어가 조금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 목표는 그래도 여기까지 가고 싶은데,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슬슬 본격적으로 국어에 대한 고등 국어에 대한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비문학이나 문학 이런 책들,
만약에 개념이 안 잡혀 있다라고 하면은 EBS 가면은 그 개념의 나비 효과라고 해서 모든 국어에서 배우는 이제 개념들을 공부하고 그 개념들을 스스로 이제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그 워크북 교재까지 있는,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개념 원리랑 이렇게 RPM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는데 아주 높은 퀄리티로 해주는 윤혜정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 효과라는 이런 교재가 있으니까 이런 교재로 고등 국어에 대한 이런 개념을 착실하게 쌓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강의 수가 좀 약간 많기 때문에 이번 2025학년도 거 같은 경우, 6학년도 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문법이 없었는데 문법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입문편이. 그래서 강의 수가 아마 이제 꽤 될 건데 요거를 그냥 내가 중학교 3학년 혹은 중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 한번 끝내서 고등 국어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적용까지 해보자. 이 정도 목표를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는 여기 이제 개념의 나비 효과에다가 만약에 나는 좀 더 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고등 뭐 예비매산문, 예비매산비 이런 책들 들어봤죠? 매일매일 이렇게 풀 수 있는 문학이랑 비문학 교재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고등 국어에 대한 실력을 중3 때부터 쌓아보는 거를 추천을 해요. 그래서 이번 2월 같은 경우에도 내가 국어 공부를 뭘 할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컨텐츠를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